여기 A자 있죠. 화면 좌측 상단에 A자 있죠. 얘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New Open이라고 메뉴가 나옵니다. New는 새로운 도면을 열 때 사용하는 명령어. Open은 내가 작업하고 저장한 도면을 오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열 때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A자 오른쪽에 보면 메뉴 아이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콘 두 개 있죠? 요 두 개가 New와 Open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른 프로그램 볼 때 컨트롤 N 무슨 뜻이죠? 새로운 도큐멘트를 띄울 때 컨트롤 키하고 N 눌러요. 컨트롤 S 저장이죠. 네, 컨트롤 Z 취소. CAD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실행합니다. New. 그러면 CAD가 이렇게 뜹니다. Select Template. 템플릿은 예제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제를 선택해 주세요. 오토캐드가 기본적으로 예제 도면을 몇 개 띄워주는 겁니다. 예제 도면을 몇 개 놓고 이 중에 하나 오픈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제 도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어떤 걸 선택하냐면 ACAD DWT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DWT가 뭐냐면 드로잉 템플릿의 약자입니다. 오토캐드는 드로잉 파일입니다. DWG 파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파일명과 확장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죠? 파일은 우리가 사용하는 파일은 파일 이름 점 뒤에 확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토캐드의 확장자는 DWG입니다. 근데 DWT라는 확장자가 있습니다. 이건 템플릿, 예제 파일, 예제 도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50%의 확률입니다. 어떤 거 쓸까요? 1번 위에 거, 2번 아래 거. 위에 거? 네. 자, 먼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차이, 단위입니다. 단위. 설계에는 여러 가지 단위가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위가 인치, 그 다음 뭐 미터, 밀리미터 이렇게 쓰는데 KS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근데 센티미터나 미터가 아니고 밀리미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인치고 하나는 밀리미터입니다. 자, 얘가 인치 도면입니다. 얘가 밀리미터 도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작업하는 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거죠. 미국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ISO.DWT를. 아니 무슨 소리? 나는 국내용이야. 그러면 ACAD ISO.DWT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나옵니다. ISO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 국제 공업 표준 기구. 자, 말 나온 김에 KS요. 코리안 스탠다드, 한국 공업 규격. 지스, 재팬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일본 공업 규격. 딘, 독일. 자, 이해되시나요? 각 나라 공업 규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더라고요. 아즈메라고 ASME 하고 안시, 안시라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미국은 공업 규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ISO잖아요, 그죠? 국제 공업 표준 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TV나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종종 그 광고란에 이런 거 나와요. ISO 9001 획득. 들어보셨나요?
종종 나와요.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ISO 9001이 뭐냐면 생산설비 국제 규격을 말합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국제 규격에, 즉 ISO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야? 제품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국제 규격에 이 생산 라인이 합격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만드는 제품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국제 규격에 맞다는 얘기죠. 품질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광고가. 그래서 ISO는 국제공업표준기구란 뜻이고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미국에 가면요, 우리 나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죠? 미항공우주국. 자, 여기는 단위가 뭘까요? 인치일까요? 밀리미터일까요? 미국은 참고로 인치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우주선 쐈어요. 그죠? 아쉽게도 이제 저 위에서 이제 폭발했죠? 네. 미국도 우주선을 많이 쐈어요. 그럼 중간에 올라가다 폭발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원인 규명을 하죠. 네. 원인 규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사에 엔지니어가 두 부류가 있더라 이거죠. 하나는 인치를 근간으로 한 엔지니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한 엔지니어가 있더라.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하나는 인치 도면이고 하나는 미리 도면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주선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모여서 단위를 통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수뇌부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나사는 ISO를 씁니다. 그래서 나사는 ISO 부품을 사용해요. 이해되시죠? 참고로 또 기본 상식 중에 하나. ISO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ISO가 만들어진 이유. 이 발명품이 190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물론 조금 더 시기적으로는 조금 빨라요. 1900년보다 1890년도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1900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1930년도, 20년도에 아주 큰 활약을 합니다. 이 발명품이. 뭔지 아시나요? 비행기요. 비행기요. 우주선도 비행기죠. 네. 그래서 근데 보니까 나라마다 비행기를 만드는 규격이 다르고 규칙이 다르고 그래서 미국에서 제안을 해요. 그러지 말고 비행기만큼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합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ISO입니다. 그럼 나사도 당연히 ISO를 쫓아가는 거고 그렇답니다. 자, 다시 CAD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ACAD ISO.DWT를 선택하고 오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토캐드 기본 화면입니다. 제 화면하고 여러분들 화면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얘예요. 얘의 위치가 달라요. 그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커맨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커맨드라고 써 있잖아요. 커맨드라고 써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명령줄입니다. 커맨드가 명령어란 뜻이에요. 커맨드는 명령어란 뜻입니다. 그 명령줄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줄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닥에 놓거나 혹은 이렇게 붙여놓고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닥에 붙여놓고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바닥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저 경계에다 갖다 대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명령줄의 크기는 3줄에서 4줄.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4줄로 맞춰놨죠? 네, 이 정도가 가장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환경 설정을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띄워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커맨드가 안 보이거든요. 맨 아래에 있으면 커맨드가 잘 안 보여요. 뒤에 앉아 있으면. 그래서 커맨드를 위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편해서 올려놓은 게 아니고 저거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내가 사용하는 도면을 자꾸 가려서 되게 불편해요. 근데 저 뒤에서 커맨드 라인을 좀 보시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 위에 여길 뭐라고 부르냐면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본 메뉴,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 이 리본 메뉴는요. 아니, 여기 커맨드 라인부터 볼까요? 컨트롤 키하고 숫자 9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키하고 숫자 9를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먼저 하고 한 번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9를 한번 눌렀다 떼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클로즈 윈도우라고 떴어요. Do you want to close command line? 즉, 이 커맨드 라인 창을 닫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얘 누르면 이 커맨드 라인 창이 사라집니다. 자, yes. 커맨드 라인 사라진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컨트롤 키하고 숫자 9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이와 같이 커맨드 창이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본 메뉴입니다. 리본 메뉴는 명령어가 리본, 그 다음에 리본 클로즈, 이렇게 두 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본 클로즈. 자, 이 커맨드 라인에다가 여기다가 직접 타이핑하면 돼요. 리본 클로즈. 그리고 엔터. 위에 리본 사라졌죠. 다시 한번 씁니다. 이번 리본 어떤가요? 나오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오토캐드는요, 자, 오토캐드의 가장 큰 특징은 대화식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화식이라는 말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혹은 아니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 이걸 대화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작업자와 캐드가 이야기하듯이 작업한다고 해서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프로그램엔 없고 오토캐드에만 있는 이제 특별한 기능으로 보통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메뉴가 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총 4가지 방법으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풀다운 메뉴나 툴 메뉴 등으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데 풀다운 메뉴하고 툴 메뉴는 요즘 안 써요. 옛날 방식이라서. 요즘 어떻게 쓰냐면 이 위에 있는 리본 메뉴나 아니면 커맨드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권하는 건 커맨드입니다. 명령어 직접 쓰세요. 명령어 직접 쓰세요. 왜냐하면 오토캐드 릴리즈 9부터 저는 커맨드를 썼어요. 이 커맨드가 안 바뀌어요. 안 없어집니다. 제가 아까 전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오토캐드 2009 버전의 메뉴가 인터페이스가 한번 싹 바뀌었다 그랬죠. 그 2008 버전까지는 어떻게 썼냐면 풀다운 메뉴하고
툴 메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팝업 메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이콘들이 쭉 있어서 아이콘 누르면 됐었어요. 근데 2009 버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리본 메뉴로 싹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디 갔지? 물론 다 찾아내긴 했어요. 지금도 클래식 메뉴로 돌리면 풀다운 메뉴하고 툴 메뉴 쓸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거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세잖아요. 리본 메뉴가 대세라 저도 이제 대세를 탔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안 바뀐 건 커맨드는 안 바뀌었어요. 저 커맨드 라인은 안 바뀌어요. 앞으로도 저 커맨드 라인은 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커맨드로 익혀두세요. 그리고 일부는 제가 리본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커맨드 쓰기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수 같은 거요. 치수 명령어들은 되게 많아요. 치수 명령어라든지 혹은 여기는 아크 명령어들. 명령어가 복잡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리본 메뉴 쓰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커맨드 쓰세요. 예외로 나는 타이핑이 늦어. 도저히 나는 이 독수리 타법이라 이게 안 돼. 그러신 분들은 쓰세요. 괜찮아요. 리본 메뉴 쓰세요. 말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명령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커맨드는 있는데 리본에는 없는 건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커맨드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커맨드가 훨씬 많고 리본은 나와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리본과 커맨드를 같이 쓰시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보기 좋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커맨드 라인이 도대체 뭐냐? 아니, 대화식 프로그램이 뭐냐 이거죠. 자,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될 명령어는 라인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선 그리기.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라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명령어 썼습니다. 전체 명령어예요. lin이라고 전체 명령어고 그 다음에 대문자 L자 써놨죠. 저 대문자가 단축키입니다. 처음이라 제가 L자라고 별도로 써놓은 겁니다. L자라고 별도로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배울 트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 트림의 단축키는 tr이 됩니다. extend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연장하기란 뜻으로 저 트림과 정반대되는 명령어입니다. extend는 단축키가 ex가 되는 거고요. 커맨드가 빠른 이유는 단축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단축키 쓰거든요. 단축키로 한 300타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하면 저는 단축키 쓰는데 여러분들은 풀커맨드 쓰잖아요. 속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못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단축키로 한 300타 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여기 뼈가 튀어나와요. 여기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뼈가 튀어나왔어요. 맨날 마우스를 이렇게 문대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 사람을 몇 사람 봤는데 프로게이머들이 이래요. 프로게이머들이 여기가 여기 끝에가 변형이 왔더라고요. 분살이 배겨가지고. 그 정도까지 연습은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다시요. 선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라인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릅니다. 엔터가 입력이란 뜻이죠. 입력. 그랬더니 캐드가 저한테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포인트. 스페이시파이는 입력해 주세요 란 뜻입니다. 입력해 주세요.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첫 번째 점의 위치를 나한테 입력해 달라고 캐드가 다시 나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했습니다. 여기야, 이 부분이야, 화면에 여기야, 여기가 첫 번째 점이야 라고 마우스를 꼭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캐드가 다시 저한테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을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점을 이렇게 넣습니다.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캐드가 또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넥스트 포인트, 그 다음 뒤에 뭐가 붙어요? 오와 언두. 언두는 입력 취소입니다. 입력 취소할까요? 다음 점 넣어주세요. 아니면 취소할까요? 자, 일단 클릭. 자, 그랬더니 메뉴가 하나 더 뜨네요. 넥스트 포인트 오와 클로즈 혹은 언두. 도형 닫기. 그러니까 캐드가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다음 점 입력해 주세요. 내가 입력하면 캐드가 다음 점 넣어주세요. 또 넣으면 캐드가 또 물어봐요. 다음 점 넣어주세요. 도형 닫을까요? 아니면 입력 취소할까요? 어떤가요? 저하고 캐드하고 이야기하듯이 지금 선을 그리고 있죠. 이게 대화식 프로그램입니다. 대화식 프로그램을 어디로 푸냐면 저 커맨드 라인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는 커맨드 라인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저 커맨드 라인을 읽어봐야 돼요. 캐드는 야를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왜를 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캐드는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는 선을 그려주세요.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점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점을 입력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자와 캐드가 서로 상호 호환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작업하는 것. 그게 오토캐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답이 아니고 그냥 쭉 이어서 작업하듯이.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엔터. 그럼 오토캐드가 명령어가 종료가 됩니다. 자,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마우스로 저 커서로 선을 직접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 파란색 점이 3개가 나올 겁니다. 저 파란색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잡이에요. 그립에는 명령어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 얘기고, 저렇게 그립이 나타나게 되면 키보드에 델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삭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것을 지워보세요. 이렇게 선택하고 키보드에 델키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라인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캐드는 첫 번째 점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점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돼요. 클릭이란 얘기는 왼쪽 버튼을 눌렀다 떼는 걸 말하죠. 네.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 그 다음 다음 점. 이랬더니 비로소 클로즈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도형의 가장 작은 건 삼각형이죠. 자, 그러니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이각형이라는 것도 없고 아예 도형의 최소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변이 2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도형을 닫으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최소 삼각형의 조건이 만들어지면 클로즈라는 메뉴가 뜹니다. 자, 일단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우린 언두라는 걸 쓸 건데 여기도 보시면 파란색 대문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키보드를 커맨드 라인 확인해 보세요. 여기다가 직접 쓰셔도 됩니다. 파란색 대문자를. 언두는 취소란 뜻으로 되돌리기란 뜻입니다. U 누르고 엔터. 취소됐나요? U 누르고 엔터. 취소되나요? 또는 여기 옵션에 이 회색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취소되는 거 보이시죠?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취소 버튼. 컨트롤 Z.
자, 근데 컨트롤 Y는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똑같이 이번엔 얘네들을 다 지우고 싶어요. 여기 있는 이 선들을 다 지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기에는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빈 공간을 클릭하고 드래그가 아니고 클릭입니다. 드래그 하시면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드래그 하면 이렇게 나와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요. 클릭하면 사각형 모양으로 나옵니다.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윈도우 셀렉션 포함 선택. 왼쪽으로 갑니다. 크로스 셀렉션 걸침 선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화면 빈 공간 클릭 후 왼쪽 이동과 왼쪽 이동과 오른쪽 이동. 왼쪽 이동은 크로스 셀렉션 걸침 선택. 오른쪽 이동은 윈도우 셀렉션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 이동 포함 선택. 빈 공간 클릭 후 왼쪽 이동 걸침 선택. 자,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빈 공간을 이렇게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 사각형 보이시죠? 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다 들어간 것만 선택합니다. 지금 이 부분 여기 선이 교차되고 있죠. 이런 건 선택 안 해요. 그러나 이 선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 이렇게 가야만 포함 선택이 되는 거죠. 자, 빈 공간 클릭 후 왼쪽으로 갈 겁니다. 걸침 선택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각형에 교차된 것. 선이 교차되고 있죠. 이렇게 교차되고 있죠. 이렇게 교차된 걸 다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포함된 것도 함께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다 선택된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함 선택보다 걸침 선택이 조금 더 윗단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델키 누르시면 한 번에 다 지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파일 선택할 때 컨트롤 A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일까요? 네, 맞습니다. 전체 선택이죠. 네, 컨트롤 A. 그럼 전체 선택됩니다. 그리고 딜. 그러면 한 번에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라인. 자, 보세요. L-I-N-E, 라인. 그리고 엔터 말고 스페이스 바요. 스페이스 바. 명령어 실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라인, 엔터. 명령어 실행되죠? 다시 봅니다. 라인, 스페이스 바. 명령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스페이스 바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그리고 명령어를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스페이스 바는 명령어에서, 그러니까 명령줄에서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문자를 쓸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문자를 쓸 때는 한 칸 띄우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글자를 쓰라고 했는데 문자를 쓰라고 했으면 내가 문자를 막 써야죠. 근데 스페이스바 누르면 한 칸 띄우기가 되겠죠? 네. 명령줄에서만, 저 명령줄에서는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게 빠를까요? 엔터를 누르는 게 빠를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게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이 스페이스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L 엔터, 서클 엔터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가요. 당연히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단축키를 써서 300타 나온다? 그건 가능한 얘기예요. 스페이스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이스바가 엔터보다 면적이 더 넓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인 명령을 보시면 클로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형 닫기. 최소 삼각형 이상이 되면 이 클로즈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클로즈. 도형 닫혀진 거 보이시죠? 도형 닫혀졌는데 명령어 어떻게 되나요? 명령어도 함께 클로즈가 됩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줌 명령어하고 펜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이라는 명령어 실행하게 되면 명령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하나도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마우스의 휠을 사용합니다. 마우스의 휠을 쓰세요. 휠을 이렇게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려보세요. 휠을 이렇게요.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려보세요. 명령어 쓰지 말고 명령어 안 쓰셔도 됩니다. 휠을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려보세요. 자, 화면이 점점 확대되죠? 이걸 줌인, 안으로 들어가다. 줌인. 자, 그 다음 화면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죠? 이건 줌아웃. 휠을 돌리시면, 뒤로 돌리시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안 쓰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휠을 드래그가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말하죠. 네, 휠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그러니까 드래그 해보세요. 그럼 이와 같이 화면 이동이 됩니다. 이걸 펜이라고 합니다. 펜. 아까 잠깐 보셨을 거예요. 화면 이동된 거. 네, 습관적으로 휠 누르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안 쓰는 건데 휠을 더블 클릭합니다. 화면 맞춤이요. 어디 있든지 간에 휠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이걸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마우스 휠 돌리기. 그 다음 마우스 휠 드래그. 마우스 휠 더블 클릭. 그러면 얘는 화면 맞춤이 되는 거고요. 얘는 줌인 줌아웃이고 얘는 화면 이동이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명령을 쓰는 중간에도 얘를 쓰셔도 괜찮아요. 자, 또 하나. 자, 휠을 돌릴 건데 커서의 위치가 중심입니다. 줌인 줌아웃 할 때 휠 위치를 보세요. 아니, 커서의 위치를 보세요. 지금 커서가 좌상단에 있죠. 그러면 좌상단이 중심이 돼서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자, 이번에 우하단으로 옮겨보죠. 줌인 줌아웃. 맞습니까? 중간에 나와보죠. 줌인 줌아웃. 즉 커서가 중심이 돼서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필요한 부분들은 늘 이렇게 돌려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 첫 번째 점을 물어보네요.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아이고, 그런데 제가 실수로 엔터를 눌렀습니다. 명령어가 끝났네요. 자, 이때 여기다가 그냥 엔터를 누를 겁니다. 그냥 엔터를 누를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마지막에 실행된 명령어 다시 실행하세요. 명령어를 쓰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에 끝난 명령어 다시 실행하기. 많이 씁니다. 뭐 나중에 이제 배울 필렛 명령어 한 번 하면 명령어가 끝나요. 그러니까 계속 엔터를 눌러줘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령어 없이 엔터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에 끝난 명령어 다시 실행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를 물어보죠. 첫 번째 점을 물어봅니다. 이건 라인뿐만 아니고 다른 명령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여기다가 입력 안 하고 엔터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시작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엔터. 맞습니까?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선이 그려지고 있죠? 네. 제가 여기서 클로즈를 누를 겁니다. 여기서 클로즈를 누를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일로 와서 닫힐 겁니다. 2번 여기 와서 닫힐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확률은 50%입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1, 2, 3, 4번을 못해요. 1, 2번밖에 못합니다. 자, 1번, 2번, 1번, 1번, 2번으로 갑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퍼스트 포인트에서 입력 안 하고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시작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클로즈.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오토캐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오토라는 말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오토매틱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토매틱 캐드가 아니에요. 오토데스크의 캐드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넘어갔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오토캐드라는 걸 쓰는데 이 오토캐드는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오토데스크의 캐드란 뜻입니다. 오토매틱 캐드가 아니에요. 자동이란 뜻이 아니고 그냥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캐드. 그러니까 시그니처란 뜻입니다. 오토라는 말은 오토데스크의 시그니처란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 돼요. 자동으로 모르겠습니다. AI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모르겠는데 AI가 아직 설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토캐드인데 왜 자동으로 설계 안 하냐고. 이런 거 인식 왜 못 하냐고. 인공지능이라면 사실은 일로 갔어야지 옳은 거잖아요. 그죠? 오토메이션이라면 저쪽으로 갔어야 옳지만은 오토캐드는 그 정도까지 진보된 캐드는 아닙니다. 이게요. 오토캐드 릴리즈 1부터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지워볼까요? 자, 그러면 이 라인 명령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요. 잘 못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테두리 글씨 쓴 거죠. 궁서를 쓴 게 아니고 그냥 테두리 글씨 쓴 겁니다. 저는 가짜밖에 못 써요. 나짜는 못 씁니다. 왜냐하면 늘 가짜 보여주고 쓰세요라고 했거든요. 자,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아는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안 배운 건 안 시킵니다.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한번 이렇게 테두리 글씨를 써보세요. 이렇게 궁서 아니어도 되고 고딕이어도 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서 라인 명령어, 줌 명령어, 펜 명령어, 그 다음 언두, 그 다음에 뭐 라인 다시 시작하기,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 다시 시작하기,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line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고 나면 CAD가 다시 line을 실행하면 CAD가 first point라고 포인트를 물어보게 됩니다. 포인트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점이란 뜻으로 바꿀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좌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포인트라는 말이 나오면 좌표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센터 포인트, 그럼 중심 좌표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라인 그러면 시작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시작 좌표 클릭하니까 넥스트 포인트 다음 좌표 입력해 주세요. 다음 좌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요. 오토캐드는 모든 화면이 전부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캐드는 미국의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래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그 유클리드 기하학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토캐드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좌표라는 걸 배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제가 끄집어내 볼게요. 보세요. 우리 모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좌표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입력했었을 겁니다. 수평선을 하나 그립니다. 우린 이 수평선을 X축이라고 불렀고요. 수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이 수직선을 우리는 Y축이라고 불렀습니다. X축과 Y축이 만나는 바로 이 점을 뭐라고 불렀냐면 원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 캐드 화면을 잠깐 보면 여기 보이시죠? 네. X축, Y축,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X가 플러스, 즉 커지는 쪽이고 여기가 Y가 커지는 쪽이죠.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Y가 됩니다. 맞나요? 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그냥 머릿속에 우겨 넣으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건 뭐예요? 바로 이렇게 플러스 공간을 사용하는 걸 제일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드를 처음 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을 이렇게 쭉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눈금마다 숫자를 이렇게 매겨놨습니다. 자, 이 점은 X가 1인 점, 이 점은 Y가 3인 점. 맞습니까? 좌표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점은 X가 1이고 Y가 0인 점. 맞나요? 원점이란 얘기는 X가 0이고 Y가 0인 점이죠. 네. 항상 좌표를 읽을 땐 X, 쉼표 Y, 즉 X, Y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네, 우리도 좌표를 그렇게 넣습니다. X, 쉼표 Y 이렇게 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이라고 해서 Y를 생략하면 안 되겠죠. 여기가 3이라고 해서 X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 점 같은 경우는 항상 X가 먼저예요. 0,3이 되는 거고 이 점 같은 경우는 1,0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아마 이 내용들을 대부분 다 공부했을 겁니다. 자, 좌표를 읽어볼까요? 그럼 이 점은 X가 1이고 Y가 1인 점. 자, 이 점은 X가 마이너스 2이고 Y가 4인 점. 이 점은
x가 마이너스 2이고 y가 마이너스 1인 점. 이 점은 x가 플러스 2이고 y가 마이너스 3인 점. 맞나요? 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네. 오토캐드는 이 화면이 전부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좌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좌표 표시가 안 나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좌표가 3개가 있습니다. 아니, 절대 좌표가 있고요. 상대 좌표가 있고요. 상대 극좌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개념을 우겨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은 절대 좌표하고 상대 좌표까지 할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도면을 그릴 때 이 절대 좌표, 상대 좌표, 상대 극좌표를 안 그리고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안 쓰고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세요. 이거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절대 좌표는 이렇게 씁니다. x, 쉼표, y 이렇게 씁니다. 상대 좌표는 골뱅이를 앞에 붙입니다. x, y. 상대 극좌표는 조금 달라요. 골뱅이, 선의 길이 혹은 거리. 오른쪽이 더 크다, 각도 이렇게 쓰게 됩니다. 또는 방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앞에 상대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골뱅이를 붙입니다. 그 중에 절대좌표입니다. 절대좌표는 오토캐드가 지닌 원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자, 라인 시작점을 물어보네요. 자, 50, 50. 50, 50입니다. 그리고 엔터. 자, 위치는 나는 모르지만 캐드는 알아요. 캐드가 알아서 찾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한 변의 길이가 5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점이 x가 50이고 y가 50이었죠.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x가 100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50 떨어져 있으니까 50을 더하고 그 다음에 위치는 똑같으니까 100, 50이 되겠군요. x가 100이고 y가 50이고 그리고 엔터. 자, 맞나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요 점이 x가 100이고 y가 50입니다. 우리가 그려야 될 점은 여기까지죠.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길이가 50이랍니다. 그러면 x는 그대로 100이 되겠지만 y가 얼마로 바뀌나요? 100으로 바뀌겠죠. 자, 100, 100 그리고 엔터.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자, 이제는 알아요. 여기 포인트가 아까 50이었습니다. 여긴 100이었고 그리고 여기가 100이었고 여기가 50이었죠. 그러면 이 점의 포인트는 50, 100이 되는군요. 50, 100 그리고 엔터. 자, 마지막 점은 처음 시작점인 50, 50 그리고 엔터. 자, 언두. 뭐 굳이 좌표를 써요? 그냥 클로즈 누르면 되는데. 그죠? 자, 이번에는 상대좌표입니다. 상대좌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골뱅이 x 방향의 거리 쉼표 y 방향의 거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대좌표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대적이다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쪽이 어딜까요?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볼까요? 앞쪽이 어딘가요? 자, 저하고 다르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라면 이렇게 가리키면 돼요. 그죠?
절대적인 거는 다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데가 군대 영화나 군대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왜 전방 뭐 12시 방향에서 적기 출현, 6시 방향에 적기 출현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럼 12시가 어느 쪽일까요? 군대 있을 때 되게 의아했던 게 12시 방향이라 그러는데 안 가르쳐 주고 무조건 12시 방향 그러는데 도대체 12시 방향이 어디지? 그러고 한참 생각했어요. 12시 방향은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12시예요. 만약에 제가 일로 가면 이게 12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선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게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3시는 여기가 3시가 되는 거고 여기가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12시라는 건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상대적인 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있는 위치가 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조금만 더 확대하자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 있어요. 현재 선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선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원래 위치는 0,0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원점에서부터 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이건 절대좌표입니다. 그런데 상대좌표는 이 원점을 땡겨옵니다. 여기를 0,0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상대좌표는 현재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이 현재 위치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0,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그럼 이 점의 좌표는 골뱅이, 상대적인 거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상대적인 좌표입니다. 현재 위치에 따라서 현재 위치를 0,0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인 좌표입니다. 자,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수학적으로. 자, 수학적으로 갑니다. 자, 이 점에서부터 지금 이제 이 점에서 이렇게 가고 있죠. 이 두 점 사이를 뺍니다. 두 점 사이의 좌표를 빼요. 마이너스 2에서 빼기 1을 합니다. 얼마가 될까요? 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 점에서 이렇게 뺍니다. 자, 4에서 1을 뺍니다. 3이 나오죠. 맞습니까? 방금 제가 0,0으로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헤아린 거하고 지금 이게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수학적인 내용으로 했을 때하고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상대적인 좌표입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상대적인 좌표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면은 우리가 쓰는 도면은 이렇게 좌표로 표시할까요? 아니요. 좌표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초 예제예요. 보이시죠? 좌표로 표시되어 있나요? 거리로 표시되어 있나요? 다 거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 거리예요. X방향의 거리, Y방향에 대한 거리. 거리 값으로 따지는 겁니다. 다시요.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 사이의 거리가 3이라는 차이가 나요. 맞습니까? 그런데
진행하는 방향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이 되네요. 실제로 거리는 3이라고 표시되지만 우리는 저걸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마이너스 3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방향이 왼쪽이잖아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 보시죠. 제가 여기를 12시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9시가 되는 거죠. 여기가 12시예요. 그럼 여기는 9시가 되는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진행하는 방향이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방금 전하고 진행하는 방향이 달라졌죠. 선이 그려지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3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오른쪽으로 갔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플러스 3이 돼버립니다. 자, 보세요. 현재점을 뭐라고 본다고요? 0,0으로 본다고요. 맞나요? 플러스 방향.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이거 우리가 흔히 읽던 원점 그릴 때 사용하던 그 내용이잖아요. 현재점이 원점이에요. 현재점이 원점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 다시 봅니다. 자요. 여기가 플러스 x죠. 여기가 플러스 y죠.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방향이에요? 0보다 작은 쪽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해되셨나요? 이게 상대적인 좌표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진행하는 방향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좌표예요.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y가 어때요? y는 내려가고 있죠. 자, 똑같이 3칸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읽으면 돼요? 이걸 마이너스 3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요,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방향으로 가요. 똑같이 3이지만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이지만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3으로 읽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예요.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입니다. 제가 그릴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점이 원점이니까 x가 플러스 3이고 y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대신에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골뱅이가 붙어야 되는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좌표는 현재점을 이와 같이 0,0으로 잡고 그리고 다음 점의 거리를 좌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상대좌표예요. 만약에 제가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여기까지 선을 그릴 겁니다. 수평으로 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x는 4칸이죠. y는요. 0이 되는 거죠. 칸에 대한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4,0이 되겠죠. 똑같아요. 그렇지만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가네요. x가 마이너스 4, y가 0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똑같아요. 자,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선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x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0, 위로 올라가고 있죠. 3.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절대좌표는 무시되는 거예요. 절대좌표는 무시되고 현재 위치를 가지고서 사용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려볼까요?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내려 그릴 겁니다. 그렇다면 좌표는 골뱅이 0,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